네, 이분의 출연을 기원하는 집사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야, 이 아이돌계 진성 찐 집사 스트레이키즈 리노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순둥돌이의 아빠 스트레이키즈 리노입니다. 사모님이랑 애기 씨 혹시 그 전에 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본 적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보니까 조금 느낌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큰데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다. 고양이라면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 진정한 역시. 고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된 집사라는 게 저는 좀 느낌이 확 와요. 혹시 저희 집 고양이들 나이 한번 좀 유추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한 6, 7살 된 것 같고요. 3살로는 안 보이시나요? 3살로는 전혀 안 보입니다. 3년 안에 클 수 있는 몸이 아닌가. 네. 저는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고양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네. 하셔서 오늘은 특별 과외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우. 바로 묘종백과 부록편. 와우. 반려하고 있는 고양이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 사모님 애기 씨도 코숏, 와. 코리안 숏헤어, 그리고 순둥돌이도 코리안 숏헤어. 네. 코숏에 대해서 알기 전에 고양이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는 이제 3마리인데 일단 첫째가 순이 15살 된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 팔팔하게 잘 뛰어다니고 잘 먹고 식탐이 좀 많아서 그런지 좀 팬분들께서 왕돈가스라는 별명을 좀 지어주셨거든요. 왕돈가스. 되게 푸짐해요. 되게 푸짐한 편이구나. 네. 궁금하다. 실물은 얼마나 푸짐할지. 이게 또 카메라에 담기는 거랑 아. 실물은 또 느낌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13살. 딱 이제 순이랑 2년 차이 나고, 그리고 좀 애교가 셋 중에 제일 많고, 둥이가 가장 애교가 많고. 예, 그리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뭔가 이렇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항상 좀 노력하는 편인가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기보단 지 혼자 혼잣말도 좀 많이 하는 거. 혼잣말도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등에 엎여 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등이에요? 예, 어릴 때부터 이제 어부바하고 포대기로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셨거든요, 어머니가. 진짜 어버 기르셨구나. 예. 오. 도리는 이제 색깔은 고등어인데, 네. 6살이고 엄청 귀여워요. 애교도 너무 많고, 그리고 생김새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일 작고 좀 슬림해요. 그나마 좀 슬림한데. 아직까지 가장 작고. 예. 네. 근데 아기 때보다는 많이 커지긴 했는데 얼마나 커질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엉덩이를 쳐주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궁디팡팡 해주는 예. 거 워낙 또 좋아하는 친구군요. 예. 그러면은 뭐 거의 그냥 리듬 타고 한 곡 연주할 만큼. 한 곡으로 안 끝납니다. 그 정도면. 계속 그냥 손 떼는 순간 또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도망가면 따라와서 엉덩이 이렇게 들이밀고. 처음에 데려오실 때 네. 어떻게 좀 데려오시게 됐을까요? 사실 딱 그때 기억에 나는 게 제가 썰매장인가 아마 이제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날 끝나고서 이제 고양이 키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약간 뭔가 홀린 것처럼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고양이 키울래? 라고 했더니 그래, 어디서 키울 건데 찾아봐 해가지고 몸이 안 좋거나 그런 친구들이라도 데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근처 동물병원에 갔는데 그 동물병원에서 이제 3마리인가 4마리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되게 뭔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뭔가 날 데리고 가줘 하는 눈빛으로 보는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성격이 한성깔했던 것 같아요. 발짝발짝 뛰면서 막 난리를 펴가지고 뭔가 딱 근데 그 친구와의 그 눈빛이 딱 맞았을 때 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90번 버스를 타고 버스 번호를 기억을 하시네요. 그 자리까지 기억합니다. 와, 미친이다. 그만큼 인상 깊었던 날이었군요. 그날이. 예. 좀 더 비하인드를 풀어보자면은 데리고 오고서 며칠 뒤에 자꾸 그 남아있던 친구들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데리고 올까 했었는데 연락을 했는데 다 좀 좋지 않은 곳으로 고양이별로 갔다고 해가지고 컨디션들이 진짜 안 좋긴 좋았던 것 했었나 같아요. 보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순이가 딱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지금 15살인데도 뛰어다니면서 예,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둘째 냥이가 왔잖아요. 예. 순이가 너무 심심해 보여가지고 이제 동생을 좀 만들어줘도 될 것 같다라고 싶었을 때 딱 이제 지인분의 고양이가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를 좀 데려오게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둥이. 근데 사실 첫째 오고 이제 둘째 올 때까지 2년이란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순이가 엄청 애기였는데 그 2년 사이면 생각보다 좀 많이 크잖아요. 그쵸. 그 사이에 저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오. 전선 물어뜯고
말 같지도 않은데 들어가가지고 막 꼼지락꼼지락거리다 저한테 들키고 먼지구덩이 다 끌고 나오고 막 그럴 때 이제 저도 이제 그때 한창 사춘기니까 저희 둘이 완전 그냥 라이벌 구도 관계로 이제 막 치고받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서로 그냥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같이 뛰어다니면서 낚싯대 들고 막 놀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이가 저희 집에 생활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2년 뒤에 둥이가 딱 왔을 때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교육을 다 시키더라고요. 교육을 시켰다고요? 예. 뭐 이를테면 어떤 교육을? 둥이가 막 이렇게 막 난리를 피고 있으면 가가지고 한 대 탁 치고 오. 약간 눈빛으로 그만해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오. 그럼 둥이가 진짜 그만합니다. 아 둥이 왔을 때 혹시 되게 조그만한 새끼? 완전 애기였어요. 예.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다. 아, 왜냐면 보통은 성묘가 오게 되면 예. 그렇게 이렇게 뭐 가르친다고 가르쳐지지도 않고 아, 얘네들이 반항을 해요. 아 맞아요. 근데 새끼 냥이들은 어른 냥이들이 뭔가 하는 거를 따라하거나 아니면 어른 냥이가 가르쳐준 대로 잘 좀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둥이는 확실히 순이가 기른 게 맞아요. 도리는 오게 이제 유기묘 사이트에서 이제 오게 됐고 도리도 완전 애기 때 와가지고 저와의 첫 만남이 이제 제가 버블이라는 팬들하고 소통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다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도리가 와가지고 제 코를 깨문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도리와의 첫 만남이었고 하나같이 순둥돌이 약간 엉뚱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근데 고양이가 다 제정신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특히나 코쇼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인위적으로 교배해서 만든 종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뭐 유전 질환이나 이런 게 없이 되게 건강한 친구들이 많은 편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순둥돌이도 진짜 건강한 것 같거든요. 예, 순이가 좀 어렸을 때 좀 몸이 좀 약했는데 그때는 좀 많이 속상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정정하고 활발하고 15살인데 날마다 헬스장 다닐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건강한 만큼 이 친구들 에너지 레벨이 엄청납니다. 아 그렇죠. 제가 봐서는 벵갈과 네. 코숏은 에너지 레벨이 거의 양대산맥인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순이도 그 한참 막 사춘기 시절에 막 파이팅 했다고 하셨잖아요. 사냥놀이 막 1시간, 2시간 그냥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처음엔 그래서 같이 낚싯대 들고 같이 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엔 제가 이렇게 던져 그냥 앉아서 아, 지금도 뭐 사냥놀이 즐기는 편인가요? 지금은 안 즐기고 가끔가다 이제 그 캣휠 그냥 아, 지 혼자 우다다당 타고 캣휠 타요? 예. 15살인데? 대단하다.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닌데. 한 5초 타고 다시 내려왔다가 조금 있다 또 5초 타고 약간 간헐적으로. 예.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네요. 네. 이제 코쇼 친구들이 또 적응력도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만큼 눈치도 정말 빠른 편. 네. 그래서 순둥돌이도 눈치가 좀 빠른 편일까요? 빠른 것 같아요. 잘못을 해놓고 아직 저희가 모를 때 염탐하러 와요. 막 이렇게 막 보다가 왔어 하면 우다다다다다 도망가고 그래서 뭐지 싶어가지고 나가보면은 뭐 하나 깨져 있고 막 뭔가 분위기가 애매하면은 바로 뭔가 네. 눈치를 딱 보는 그런 순간들. 그 뭐 반대로 뭔가 내가 정말 좀 힘들거나 이랬을 때 딱 눈치채고 와가지고 약간 좀 위로해주는 그런 순간들도 좀 있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순이 둥이랑 같이 살 때는 이제 저도 감정 기복이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나이였어가지고 예, 좀 우울한 날에는 이제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순이가 와가지고 머리부터 비비면서 막 이렇게 계속 옆에 계속 있더라고요. 쓰다듬으면서 그럼 또 이제 안정이 되니까 또 좋죠. 예, 또 놀고 막. 뭔가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왔을 때 이렇게 딱 챙겨주는 네. 느낌. 근데 순이 입장에서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왜 이러지? 뛰어야 되는데 왜 안 뛰지? 빨리 뛰어! 누워 있는데 가슴팍으로 뛰어 올라오는 적은 많은 것 같아요. 빵 밟고 다른 데로 추진력을 네. 얻기 위해서. 거의 뭐 트램펄린이에요. 와, 엄청난 에너지 레벨.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가벼운 애도 아니고. 실제로 그 갈비뼈 금강근까지 갔어요. 저 진짜 무게 있는 애가 위에서 그냥 확 뛰어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지네 무게를 생각 안 한다니까. 전혀. 그런데 상대방이 불편하면 고양이들이 그런 행동 절대 안 합니다.
근처에 가는 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네. 밟고 지나간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아, 상대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트램플린으로 사용을 하는 거다. 혹시 그러면은 그 네. 굳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음. 면적이 넓은 몸 말고 얼굴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진짜 관심 끌려고. 아, 관심 끌려. 보통 몸으로 다녀봤더니 네. 이걸로는 이 사람을 깨울 수 없겠다. 아. 또는 일어나게 못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친구들이 무조건 이제 얼굴 공략을 하기 시작해요. 영리하네요, 진짜. 혹시 리노 씨가 생각하시는 또 코쇼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그냥 좀 엉뚱하고, 예, 그냥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돌발 행동들이 너무 그리고 귀엽고, 그렇죠.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코쇼 친구들이 진짜 엉뚱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다양한 털색과 무늬를 가지고 있다. 어, 저희 집만 해도 젖소 무늬 그리고 고등어 무늬 네. 그리고 리노 씨 집에 있는 순둥돌이도 치즈 무늬랑 고등어 무늬 네. 이렇게 되게 다양한 무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무늬별로 어떤 특징 그리고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순이랑 둥이는 치즈냥이잖아요. 네. 근데 치즈냥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분? 거의 75% 정도가 네. 다 수컷 고양이입니다. 어. 암컷 고양이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순이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왕돈가스. 예. 근데 이걸 보면 수컷 특유의 어떤 특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식탐이 좀 많은 편이고 뚱냥이들도 꽤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물병원에서 진료보다 보면 보호자분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 골격이 커요. 근데 그래도 9kg, 10kg는 좀 아니지 않나? 순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중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순이가 지금 그래도 좀 요즘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이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한 8kg? 나이를 들어서 많이 빠져서 이제 8kg. 이 수컷 특유의 성향이라는 게 좀 애교도 많고 부침성도 좋고 그 다음에 식탐도 좋아서 이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먹고 싶으면 가서 굽히면 네. 거의 이제 나오잖아요. 이걸 네. 이제 보호자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순이 둥이 다 약간 성격이 이렇게 좀 애교 많은 편일까요? 그 외부 사람들한테는 좀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냥 가족끼리 있을 때는 되게 애교도 많고 그리고 제가 추루를 이제 나이 순서대로 주거든요. 네네네. 나이 순서대로 주는데 이제 도리 차례가 왔을 때 항상 도리를 밀치고 머리로 박고 그냥 자기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 손으로 이렇게 막고 이렇게 도리 주거든요. 그 정도로 먹을 거에 대한 네. 또 집착, 예. 집요함이 있는 거네요. 이 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셨잖아요. 예. 순이가 처음에 봤을 때 좀 싸나워가지고 네. 아무래도 스트릿 출신이다 보니까 좀 싸나워가지고 좀 이제 순해지라고 순이라고 지었는데 이제 둥이를 데리고 오면서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순둥이 이렇게 둘이 붙여서 순이 둥이로 하자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이름이 예. 이렇게 된 거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고양이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 여느 고양이 정도. 예, 그냥 애기니까 손톱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배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손톱으로 다 긁고 그쵸. 막 그리고 지 혼자 우다다다다 뭐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와우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좀 순해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 그냥 일반적인 고양이의 행동들이 아니었나. 순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에너지가 그냥 넘쳤을 예. 뿐. 오해가 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치즈였다. 예. 두 번째 고등어. 예. 도리도 고등어고 네. 지금 잠깐 사라졌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애기 씨, 애기 씨. 둘 다 이제 고등어 무늬잖아요. 근데 이 고등어 무늬가 사실은 이 고양이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리비아 살쾡이와 무늬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뭔가 야생성도 좀 많이 남아 있고 네. 에너지 레벨도 되게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썰들이 꽤 있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무늬가 우리가 말하는 호랑이, 산군과 네. 좀 무늬가 많이 닮았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약간 귀신을 쫓는다 뭐 이런 속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집에 귀신이 나타난다면 네. 뭔가 귀신을 가장 쫓아줄 만한 친구가 순둥돌이 중에 있을까요? 제가 쫓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애들이 생각보다 겁이 좀 많고 저는 그래도 우리 고등어 돌이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돌이 들고 이러고 다니면 없어지겠죠. 이것도 진짜 집사라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낯선 사람 오면 고양이들이 대부분 네.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귀신은 뭐 아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오겠죠? 아마 고양이들이 먼저 숨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근데 집에서 도리 성격이 네. 조금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좀 용맹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둘째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래도. 네네네네. 근데도 덤벼요. 오. 둘이 막 엎어지고 막 엎치락치락 막 하면서 뭔가 그래도 확실하게 뭔가 에너지 자체가 네. 느껴지는 파이팅 있는. 네. 어린 시절을 봤잖아요. 엄청 네, 조그만 네, 시절을. 네. 그 조그만 놈이 제 코를 깨물고 가는 건 그 놈이 처음이었습니다. 상군의 에너지를 네. 그래도 가지고 있다. 조상의 야생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돌이다. 예.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 집 애기 씨도 그래도 나름 용맹한 게 방금 보셨죠? 예, 맞습니다. 네, 용맹하게 뜯는 거 보셨죠? 예. 그리고 이 친구가 나름 벌레는 그냥 기가 막히게 다 때려잡는 모기도 때려잡고 우와. 그런 능력을 탑재하고 있는 저희 집 산군 애기 씨입니다. 와. 세 번째 고양이는 삼색이입니다. 아. 삼색냥이도 조금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본 적 많습니다. 오, 그래서 이 삼색냥이는 기본 성향 자체가 우리가 아는 그냥 진짜 그 고양이, 약간 섬세하고 좀 더 소심한 편, 세심한 편. 그래서 츤드레 성향의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 삼색이나 카우스의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삼색이나 카우스 냥이들은 99%가 암컷냥입니다. 이 고양이들은 기본 색깔이 검정색과 치즈색 이 두 가지 색깔로 기본 색깔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색깔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성염색체 중에 X 염색체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Y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색깔이 X 한 개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치즈거나 검정 계열이거나 각각 색깔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암컷 냥이들은 XX가 되다 보니까 치즈색도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검정색도 들어가서 네, 그러면서 카오스나 아니면 삼색냥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남자 삼색이도 좀 있지 않나요?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저는 딱 한 번, 평생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이 남자 삼색이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 엄청난 행운의 상징. 그만큼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수컷이 삼색이가 되려면 치즈색과 블랙 이 두 가지, 검정색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염색체가 XXY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에서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유전 질환에 가까울 만큼 그 빈도수가 거의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수컷이라기에는 암컷의 어떤 특징과 수컷의 특징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고양이. 애견묘네요. 오, 그러네요. 맞아요. 딱 그게 맞는데요. 네. 그리고 추가로 수컷이 되려면 Y 유전자는 아빠한테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암컷 고양이에게만 X 유전자를 받다 보니까 네. 수컷 고양이의 털색은 어미 고양이한테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미가 치즈면 아들도 치즈, 어미가 블랙이면 아들도 블랙. 네, 어미가 삼색 하우스면 아들은 치즈나 블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고양이의 색깔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 모시도를 참고하면 우리 고양이 이 부모의 털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흰색과 검은색의 조합, 네. 젖소와 턱시도 냥이에 네.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젖소무늬의 네. 사모님인데 혹시 이 친구한테 점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아실 수 있겠어요? 여기인가요? 여기 까만데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한 부분을 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흰색 부분이 반점입니다. 어. 아까 고양이들 기본 색깔이 치즈색과 검정색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색깔이 검정색인데 네. 이 검정색 소가 전신으로 퍼지는 걸 막는 한 유전자의 영향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번지지 못한 곳이 이렇게 흰색 반점으로 남게 되는 거죠. 신기하네요. 아니, 사람은 검은색 이제 점이라고 하면 이제 검은색이니까 그쵸. 거의 대부분.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검은색인데 이제 흰색이 점이죠. 네, 그래서 고양이 기본색은 치즈색하고 검정색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리고 흰색 무늬는 오히려 덮여져 있는 색깔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흰색 면적이 넓으면 젖소, 그리고 흰색 면적이 작으면 턱시도라고 네. 우리가 명칭을 하는 거죠. 아. 기본색은 다 블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순이의 이제 배 같은 경우도 이제 흰색이니까. 네, 그럼 이제 원래는 치즈인데 그렇죠. 다 이렇게 오, 바로 응용. 자, 그러면 젖소나 턱시도의 성격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약간 흰색은 좀 경계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음. 혹시 사모님도 경계심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원래 사모님도 네. 낯선 사람들한테 조금 경계심이 있는 편이기는 아, 해요. 네. 오늘따라 되게 좀 편안해하는 편이기는 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흰색 부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사람들 눈에 잘 띄게 되다 보니까 길에서 생활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계심이 많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흰색 부분이 많으면 애들이 좀 경계심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젖소나 턱시도냥이도 좀 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흰 점이 하나도 없는 올블랙. 이 까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민양펀에서 자체적으로 좀 서베이를 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순둥순둥하고 사람이랑 좀 잘 친해지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고등어 무늬랑 조금 같은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까만색 기본인데 거기에서 줄무늬가 생기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켜지면 고등어. 그리고 그 유전자가 꺼지면 완전히 올블랙의 색깔로 나온다. 근데 올 화이트색 고양이도 있던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이 기본 색깔인 치즈색과 검정색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때문에 색소가 전신에 번지지 못하고 결국은 흰 색깔만 나타나게 됐을 때 올 화이트 고양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화이트 고양이들은 원래 기본 색깔은 그 밑에 까만색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치즈 색깔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하얀 엄마 밑에서 갑자기 까만색 고양이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네. 기본 색깔만 알고 나면 나머지 색깔들이 거기서 덧입혀진다라는 개념이어서 은근히 재밌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 코숏 친구들 털색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그래서 간단한 막간 시험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둥이 도리의 엄마 아빠의 털 색깔은 어땠을지 맞춰보는 퀴즈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근데 막 너무 어렵진 않습니다. 저희가 모식도를 보고 이제 찾아가 보면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예, 좋습니다. 네, 저기요 선생님, 제가 죄송하지만 이거 좀 꺼내갈게요. 이렇게 여기 그냥 올려놓고 보실까요? 예. 아유. 그러면 지금 아들이잖아요. 순이둥이는 수컷냥인데 치즈색이니까 엄마는 색깔을 같이 찾아간다 하셨을까? 치즈. 네. 엄마가 치즈면 아들도 치즈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삼색. 맞습니다. 엄마가 삼색이면 또 아들도 치즈일 수 있고 그리고 삼색이랑 카우스는 같은 거니까 카우스여도 치즈일 수 있고요. 대신에 여기 모식도에는 없기는 한데
화이트여도 아, 그게 치즈 기반 색깔이었으면 네. 새끼가 치즈 색깔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엄마가 치즈 삼색양 카오스 화이트면 새끼도 치즈 아들일 때 네. 그러면 아빠는 털색이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상관없다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야 오늘 과외한 보람 있다. 아빠는 털 색깔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네. 오. 네. 도리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인데 네.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계열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아들이 블랙 계열이 태어나려면 네. 엄마는 어떤 색깔이어야 될까요? 블랙. 그렇죠. 예. 당연히 블랙이면 태어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삼색이. 그렇죠. 네. 삼색이나 카오스여도 블랙 계열이 태어날 수 있고 네. 추가적으로 흰색. 맞습니다. 야, 예. 오, 너무 완벽하게 다 이해하셨는데요? 아, 예. 나 약간 과외 선생님의 좀 재능이 있나 봐. 토끼 고양이들 무늬를 보면서 엄마 아빠 고양이는 무슨 무늬였을까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아, 나름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음. 코숏 말고도 근데 다른 고양이들도 기본적으로 고양이들의 색상이 생기는 거는 여기에서 다 파생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털색 유전자가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네. 가장 기본적인 그 뼈대는 요걸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들 털 색깔에 대한 특징과 네. 또 성향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리노 씨가 만약에 코숏이었다면 어떤 무늬의 친구였을까요? 치즈였을 것 같아요. 치즈? 예. 왕돈가스 아니잖아요. 지금 좀 돈가스 정도로 줄었습니다. 원래는 약간 왕돈가스셨어요? 제가 이제 왕돈가스 제 시기가 있고 이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그래서 저도 관리를 해야 되는 직업이어가지고 예. 왕돈가스로 있으면 좀 재밌긴 하겠지만은 네네. 예. 컴백이랑 콘서트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잘 지내는 네. 그런 또 특징도 있는 네. 그런 성향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스트레이키즈 있는 멤버들을 각각 조금 매칭을 해본다면 예. 먼저 첫 번째 방찬님. 찬이 형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인간관계도 되게 넓고 좀 이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검정냥이 올블랙. 올블랙. 네. 말씀하시는데 딱 특징들이 약간 올블랙 느낌이 확 나요. 네. 자, 다음은 창빈님. 창빈이 무조건 치즈입니다. 왕돈가스 재질. 예. 넘어갈게요. 현진님. 현진이는 이제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오. 좀 내성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삼색이나 카오스. 삼색이나 카오스. 네. 근데 삼색이나 카오스는 근데 수컷은 1%죠. 현진이 그쵸. 현진이 얼굴은 1%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한님. 한이 걔도 좀 내성적이긴 한데 삼색이 같진 않고 치즈 같지도 않고 걔는 그냥 파충류. 그렇죠. 모두 고양이일 수는 없어요. 거기는 약간 파충류과 파충류를 또 키우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고양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다음은 필릭스. 필릭스는 그 친구도 참 활발하고 올블랙 고등어? 고등어. 네. 약간 상군 느낌의. 에너지 넘치긴 합니다. 드디어 고등어가 나왔네요. 예. 자, 다음은 승민님. 걔는 그냥 걔인데 어떡하죠? 그냥 강아지과. 예, 완전 강아지입니다. 완전 강아지. 고양이 쪽으로 넘보지 리트리버, 말라고. 리트리버. 여기 안 된다. 네. 여기 안 된다. 자, 마지막 아이엔. 이엔이 같은 경우는 좀 웃는 미소나 이런 게 좀 밝은 친구구나. 근데 걔가 좀 테토 기질이 있어가지고 걔도 치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독 치즈가 많은 팀이네요. 여기는. 예. 나중에 뭐 팀 이름을 스트레이트 치즈.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예. 근데 들어보니까 네. 다 일리가 있어요. 예.
그럴듯합니다. 어떻게든 껴맞추긴 했는데 뭐랄까 한이랑 승민이는 진짜 고양이 쪽에 껴맞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네네네네. 공부하면서 더 느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뭔가 아닌 건 아니죠. 예. 그게 고양이죠. 저희가 이제 무늬별로 이제 우리 고양이들의 성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은 무늬에 따라서 성격이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생활 환경 그리고 보호자가 어떻게 케어하는지 교육 환경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기본 이제 털색과 성격 부분은 오히려 성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둥돌이가 사실은 이제 조금 나이 차이가 각각 좀 나는 편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어린데 어떤 친구는 나이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합사나 교육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아기 때 다들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좀 키우는 느낌이 강했어서 합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움이 없었고 사이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이게- 빼고 셋이 노래요. 저는 특히나 저기 기차처럼 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주르륵 앉아 있는 거 네네. 혹시 엉덩이에 추루 다 발라주신 건 아니죠? 아. 저거 찍으려고. 아니에요. 근데 딱 저렇게 기차처럼 있는 사진이 꽤 있어요. 항상 저 자세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근데 보면 항상 맨 앞이 도리, 영맹하잖아요. 도리가 맨 앞에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줄줄줄. 네. 오, 이것만 봐도 이제 고양이들이 얼마나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지. 있을 때도 등을 대고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상대 고양이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지. 네. 원래 고양이들 긴장하면 뒷모습 절대 안 보여주거든요. 아.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좀 편안하게 같이 지내고 있다. 근데 쟤네가 그런 사냥 기질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그렇진 않겠죠. 본능이 좀 남아는 있겠죠. 충분히 사냥 놀이 네. 가 제공이 되지 않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관계성이 형성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근데 이 사진은 이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순이 생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순이 생일 기념 이제 구찌 스카프를 제가 선물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목에 차고 이제 어머니가 동영상을 찍어주고 계셨는데 뒤에서 갑자기 저렇게 UFC를 찍고 있는. 근데 저게 오래 가진 않죠. 막 싸우고 뒤끝 있고 이런 거. 뒤끝 있진 않아요. 순이는 너무 태평한데요. 맨날 보는 거라 쟤는 그냥 지겨울 거야. 아마 관심도 없을 거고.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만 보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환경이 아, 너무 좋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 풍부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양이가 잘 생활할 수 있는 필수 영역지를 잘 꾸며놨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고양이들끼리 너무 막 경쟁하면서 싸우고 막 이럴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저기 그냥 어떻게 낑겨 사는 것 같아요. 소파 위에도 다 고양이 방석 맞아요. 뭐 모든 것이 그냥 고양이로 세팅이 돼 있고 네. 애들 스크래치 하라고 네. 이 3줄 다 감아주시고 맞아요. 이런 거 쉬운 일 아닌데 환경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고양이가 세 마리라서 고양이가 더 많잖아요. 사람보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고양이가 좀 편할 수 있게 사는 것 같고요. 저희 집에 가면은 네. 문 앞에 딱 들어오면은 그 순둥돌이 작품이 하나 있어요. 벽지인데 다 긁어놔가지고 약간 예술 작품처럼 된 데가 하나 있거든요. 영역 표시 여기다 제대로 해라. 스크래치 하고 그냥 한 면 딱 예. 그렇게 좀 내어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것도 네 거, 네. 네 거는 네 거. 네. 다 네 거. 예, 우린 알아서 살게 사람은. 근데 저희 가족 자체가 그냥 이제 고양이를 고양이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식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제 동생 이렇게 보니까 네. 그냥 뭐 사람 다섯 사는 집이다. 순이 중이가 이제 네. 나이가 꽤 많잖아요. 예. 15살, 13살. 사람 나이로 쳐도 이제 뭐 거의 70 이상 예. 정도 나이인데 좀 특별히 챙겨주시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병원 같은 데를 좀 정기적으로 계속 가서 검사도 받고 그러는데 사실 검사 받는 것도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최대한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냥 영양제 먹이고 나이에 맞춰서 뭔가 예. 영양제 최대한 주고. 다치지 않게 뭐
그리고 순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빨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으니까 습식 사료랑 좀 섞어서 먹이거든요. 이제. 아, 나이 들수록 사실 습식사료 급여하는 게 건강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사료가 색깔이 또 다 달라요. 예. 사료 다른 종류를 먹나요? 이게 병원에 갔을 때 순이한테 맞는 사료가 있고 둥이한테 맞는 사료가 있고 도리한테 맞는 사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료들 중에서도 입맛에 따라 가지고 이제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각자 다르게 먹고 있습니다. 각자 뭔가 처방식이나 이런 걸 먹어야 되는 또 연령대에 맞춰서 예. 먹어야 되니까 이걸 각각 또 개별 케어를 하시는군요. 예. 뭐 더 알려드릴 게 없어요. 아, 완벽했다. 이거 혹시 장난감도 좀 많이 사주시는 편인가요? 저 이제 일본에 가면은 네, 돈키라고 있잖아요. 그럼요. 있죠. 무조건 다 쓸어옵니다. 거기는 다. 아, 성지죠. 전 제 거는 한 번도 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것만 그냥 막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우와. 긁고 오거든요. 아예. 그 정도면 진짜 그냥 우리 캐리어 하나 꽉 차는데. 네. 그리고 고양이 날마다 네. 또 애기들 선물을 엄청 이렇게 플렉스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여기서 살짝 이렇게 올해는 뭐 사실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지금 거의 제가 걔네한테 집 사준 거 아닌가? 한 몇 년은 퉁쳐야 될 것 같은데. 자, 올해는 아무것도 없단다. 심장사상충약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아, 여름. 예. 네, 여름에 심장사상 중약 너무 중요하죠. 한 달에 한 번씩 꼭 구충 관리해야 되니까 너희들 심장사상 중약 발라준다. 예. 아, 너무 건전하네요. 예. 근데 실제로 집에서 뭔가 가족들과의 애착 순위를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누구를 가장 좀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일단 확실하게 순위는 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본가에 자주 가진 못해도 가면은 항상 반겨주고 그리고 제가 가면 제가 있던 방을 계속 한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계속 쳐다보고 아, 있는다는 진짜요? 거예요. 그 정도면 거의 약간 애착 정도가 엄청 강하고 약간의 분리 불안도 있는 편. 네. 집착. 맞습니다. 집착. 오. 둥이는요? 둥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집 못 가게 막는데 애교를 부리면서 제 신발에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어. 약간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둥이도 1위는 나다. 좀 엄마예요. 어부가 해주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 그 도리. 도리는 걔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 제가 오든 말든 자기 지금 엉덩이 쳐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누구든 된다. 네. 누구나 엉덩이 터는 사람 1순위. 네. 아, 이 정도면 근데 성공하셨네요. 예. 셋 중에 하나의 마음을 완전히 얻으셨으니까. 첫째 마음 얻었으면 다 얻은 겁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집사가 되기 전과 후를 좀 생각해 본다면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으세요? 저는 제 동생이자 자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얘네 먹을 거 맛있는 거 사줘야지 하면서 좀 스케줄 같은 것도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아, 네. 원동력. 예. 열심히 일할 원동력이 되는군요. 예. 오. 그리고 또 가끔 보면 또 이제 너무 귀엽고 하니까 또 거기서 이제 또 스트레스 같은 것도 다 날라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스트레이키즈는 순동돌이가 거의 만들었다. JYP가 만들었죠? 환경 조성해 주시는 거 외에도 네. 저는 여기서도 엄청난 센스가 느껴지는 게 순둥돌이 이름에서 느껴지는 약간 장명 센스. 순해져라 해서 순이로 지었다가 이제 둥이가 오게 됐고 둘 다 좀 순둥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순이 둥이로 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도리가 왔을 때 이제 제가 데뷔를 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리노라는 이름이 있어서 리노랑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도리의 이름은 이제 도리노 아마 막 이러면서 도리도리 막 하고 있었나 막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네. 도리가 됐군요. 도리노. 네 그래서 순둥도리노 이렇게 됐습니다. 장명 센스. 리노님도 좋으시지만 저도 나름 그럼요. 저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민양펀 코숏 장명소. 얼마 전에 봤습니다. 정말 큰 기부하셨더라고요. 저도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소소하게 느껴질 만큼. 아닙니다. 그때 이제 제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람도 건강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고양이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맞아요. 그때 이제
삼성병원에도 하고 이제 나비야 사랑에도 같이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나비야 사랑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저희가 좀 뜻깊게 장명을 해서 앞으로 또 묘생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대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고양입니다. 지금 이름은 점순이고요. 네. 야생성이 넘치죠? 용맹합니다. 네, 용맹합니다. 상군이에요.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점순이란 친구고 23년생 추정입니다. 좀 소심하고 겁이 많은 편인데 네. 알고 보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교쟁이. 자, 이 친구의 이름을 마음을 담아서 예, 한번 개명을 좋습니다. 해주시죠. 예. 네. 점순이 이름 잘 어울리는데. 이름 지으실 때는 뭘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의미랑 딱 떠오르는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느낌. 네. 그러면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공개하시죠. 예. 하나 둘 셋.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시도입니다. 시도. 네. 어떤 의미인가요? 턱시도의 시도인데 이게 또 시도라고 보면 소심하고 겁이 많다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고양이가 됐으면 좋겠어서. 저 안 할래요. 이걸로 하시죠. 이거 좋은데? 뭐라고 하죠? 저는 원래 이제 점순이었잖아요. 예. 이름이 촌스러우면 오래 산다고 하는데 약간 조금 더 촌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수명을 5년 정도 늘려주고 싶어가지고 레로 붙여가지고 점레. 좋은데요? 부끄럽네요. 다음 이 친구는요. 지금 이름은 이솔이고요. 네. 그리고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둥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 한번 지어보시죠. 예. 먼저 지어보시죠. 야. 벌써 아빠 응원하러 한번 왔네요.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이 친구 이름이 저는 좀 멋지더라고요. 약간 이솔. 예. 조선 왕조에 있는 왠지 왕이나 왕자이지 않았을까 싶은 이름이어가지고. 근데 너무 멋진 건 좀 싫어서 솔은 그대로 살리고 솔랑이. 솔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이제 버터라고 지었는데 버터.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둥이라 그래가지고 좀 이국적으로 생겼잖아요. 눈빛도 그렇고 약간. 그러네요. 그래서 좀 요거는 내가 이겨볼 수 있겠는데. 솔랑이. 버터와 솔랑이. 네. 둘 다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토토라는 친구고요. 토다리 한쪽 절단 수술을 했네요. 쫄보냐인 것 치고는 뻔뻔하게 궁디팡팡을 유구하는 새침한 공주. 자, 하나, 둘, 셋. 단풍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털 바로 알 것 색깔이, 같아요. 예, 그 가을에 이제 딱 이렇게 단풍 폈을 때 그 색깔이 보여서 단풍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단풍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친구한테도 많은 사랑을 줬으면 좋겠어서 단풍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공디는 공주 플러스 뽕주딩 그냥 공디 라고 했는데 공디는 아예 나중에 보여주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피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름 짓기는 여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앞갱이 오남매. 와우. 6월 마지막 주에 구조된 친구. 이 친구들은 실제로 이제 지금 제대로 된 이름이 없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지금 치즈 둘에 고등어 둘, 카오스, 그리고 턱시도 이렇게 있네요. 갱이들 이름 지을 때는 조금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을까요?
저요? 야, 이거 이렇게 이기려고 역시 승부욕이 있으시네요. 어디가? 오. 네, 저 다 했습니다. 저도 다 했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하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달, 별, 햇살, 노을 이렇게 하루를 아예 다 담아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러네. 다리는 이제 검은 친구, 오. 별이도 턱시도 친구, 이제 치즈 둘은 이제 햇살이랑 노을이 오. 그리고 모든 의미를 모든 색깔을 다 갖고 있는 친구는 하루 이렇게 해서 저 추가 공개 안 해도 되죠? 6월에 이제 구조가 된 친구들이 예. 있다 보니까 뭔가 6월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로 아 이름을 지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도 있고요, 초록 매실도 있고요, 네. 앵두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6월 하면 떠오르는 것들로 이렇게 이름을 쭉 이렇게 해봤는데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야, 이게 원래는 이걸 이제 댓글로 네. 투표를 좀 받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팬덤 측면도 그렇고 의미의 측면에서도 너무 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댓글 많이 달린 이름으로 해서 이 친구들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쓰고 싶다. 너무 좋다. 완벽한 저의 빼뺀 것 같아요. 아. 리노 씨의 장명 센스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집사력 완전 만렙이신데 이런 분들 혹시 뭐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있죠. 옛날에 이제 노랗게 머리 염색을 했었거든요. 네네. 노랗게 머리 염색을 하고 이제 사족보행을 하면서 도리랑 좀 친해지려고 다가갔는데 도리가 이제 저한테 하악질을 하면서 도망갔거든요. 사이가 안 좋아졌었거든요, 살짝. 저만 보면 도망가고 막 그랬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시 친한 척을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족보행 안 하셨죠? 예. 이 고양이들이 보통 인지하는 것들 순서를 보면 사실은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색깔은 되게 좀 미미한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행동하는 모습, 그러니까 몸짓에 표현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냄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아마 사족보행 하셨던 게 뭔가 도리한테 가장 되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때 이제 염색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뭔가 염색약 냄새라던가 이런 게 조금 자극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머리 색깔 때문에 고양이랑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기에는 쉽진 않겠다. 집사의 얼굴은 확실히 근데 기억을 하나요? 보통 집사의 이 실루엣, 외형과 그리고 아. 집사의 목소리, 음. 그리고 집사의 기본 향을 훨씬 더 기억을 잘 하는 편입니다. 제가 집 갈 때 향수를 안 뿌리고 가거든요. 왠지 모르게 그냥 고양이들 후각이 예민하니까. 네네네. 그것도 되게 그거 근데 괜찮은 잘 하시는 그런 거예요. 거, 그래서 이 고양이가 느낄 수 있는 익숙한 냄새를 네. 맞게 해주는 게 이 친구들이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이런 것까지도 되게 섬세하게 챙기고 있네요. 애들이 근데 뭐 노란색 머리를 좀 몰라봤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네. 검은색 머리여서 예, 뭐 그럴 염려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이제 새로운 노래 앨범 이제 활동 시작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앨범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앨범은 디센댓이라는 타이틀곡을 갖고 있는 디센댓 앨범인데 네. 이제 무엇이든 이것저것 이것저것 그냥 다 할 수 있다는 스트레이키즈의 그 자신감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앨범 안에도 타이틀곡 말고도 약간 진짜로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른, 장르가 너무나도 다른 곡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앨범 자체를 듣는 재미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야, 근데 저는 이 앨범을 들으면 그 생각만 날 것 같아요. 치즈, 삼색이, 강아지,
그 다음에 파충류 그리고 다 모여있는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자, 리노 씨는 이제 집사로서도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로서도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집사 모먼트일 때와 뭔가 스트레이키즈로서 실제 일을 할 때 약간 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부분은 일단 메이크업 여부 차이가 제일 클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할 때는 좀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좀 하는 편이라면 이제 집사로 있을 때는 고양이 놀아주고 저도 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집사로서 있는다기보다 그냥 이민호로서 있는다. 아, 네, 제 그냥, 본명인데 본연의 모습으로 예.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제 저 친구들하고 있으면 또 좀 마음도 아주 안정이 되고. 네. 예. 어쩔 수 없이 본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도 있을 수밖에 예. 없고 항상 조금 날이 서는 순간들도 있을 거고. 예,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고양이들과 있을 때는 정말 마음 편안하게. 예. 그러면 휴식기에는 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좀 많이 보러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예. 갈 때마다 좀 선물 좀 사들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빈손으로 오면 또 서운해할 것 같아서. 아, 네. 그러면 나는 순둥돌이에게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집사인 것 같다. 사실 같이 살고 제가 케어를 다 하고 했으면은 이제 100점이라고 진짜 자부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같이 옆에 못 있어주니까 음. 그래도 한 70,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 80. 예. 나머지는 물량 공세로 네, 물량 공세로 채워버립니다. 채워버린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챙겨주는 가족이 예.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물량 공세 해줘야죠. 그래야지 완벽히 채워지는. 그죠. 그것이 또 이 가족이라는 이름이니까. 예. 보니까 네. 앨범마다 예. 순둥돌이한테 땡스투를 남기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오늘 유튜브 채널 이렇게 민양펀 채널 나와주셨는데 오늘 영상 땡스투 하나 남겨주시죠. 어디 보면 되나요? 여기. 순이 도리야, 잘 보고 있니? 말은 못 알아들을 거라 믿는다. 너네가 언젠가는 공부를 하고 와서 나랑 사람의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마음으로써 전해볼게. 알았지? 그거야. 오케이. 야,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눈빛으로 이제 다. 그렇죠. 원래 고양이들은 눈빛으로 예. 많은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 눈키스도 하고 예. 고양이들 그렇기 때문에 순둥돌이는 충분히 아빠의 마음을 알았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추가로 텔레파시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 갔을 때 10만 원만 더 써라. 조금 더 써라.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을까. 오늘 이렇게 코리안 숏헤어 특별 과외 마쳤는데 네. 좀 수업 후기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너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귀에 쏙쏙 박혀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색깔 이런 공부는 또 진짜 난생 태어나서 처음 해보거든요. 이런 거. 언제 어디서 제가 해보겠어요 이런 거를. 근데 너무 흥미로웠고 너무 재밌었고 이걸로 통해서 이제 제가 순둥돌이를 케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값진 경험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혹시 미양철 과외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시나요? 전 너무 추천합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전단지 열심히 붙이러 다녀야겠다. 혹시라도 앞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선생님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